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은퇴 고민을 해결해드릴 은퇴 설계와 연금 도우미 정재은입니다. 자, 요즘 청소년들의 직업 선호도 1위가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사학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설계와 연금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학연금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겼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나요? 네, 사학연금은 1973년도에 최초로 사학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사립학교 교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공적연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학연금 가입자를 제가 살펴보니까 2016년 말 기준으로 교원이 약 17만 명 정도 되시고요. 교직원이 약 14만 명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이 중에 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약 6만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학연금은 일명 선생님 연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생님만 가입할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사학연금은 말 그대로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이제 사학연금 적용 대상이 되는 건데,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사학연금이 아니고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시는 이제 사무직원분들도 사학연금 적용 대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임시로 임명된 사람이거나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제 사학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학연금에 가입하신 분들도 연금을 내시겠죠? 얼마나 연금을 내고 계신가요? 네, 우리 사학연금 제도의 비용 부담 방식은 이제 객출형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가입자인 사학 교직원들도 내고 그리고 사용자인 법인도 내고 그리고 국가도 일부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부담액을 보니까 교원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8.5% 정도를 내고요. 법인이 5%, 국가가 3.5%를 내서 각각 8.5%를 내고 계세요. 이 사학연금도 공적연금이라 공무원연금과 같이 제도 개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공무원연금하고 거의 똑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경우에는 매월 기준소득 월액의 8%에서 9%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원의 경우에는 4.705%에서 5.294%, 직원에 대해서는 8에서 9%로 올라가죠. 그래서 2020년 이후에 다 9%가 되니까 공무원연금하고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처럼 점점 부담이 좀 늘어난다라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연금을 수령할 때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사학연금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요. 상무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학연금은 이제 수령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연금에 가입하는 목적은 나중에 소득 없을 때 잘 받으려고 하는 건데, 사학연금 가입자가 이제 퇴직했을 때 받는 급여를 이제 퇴직급여라고 하는데, 퇴직급여는 크게 보면 이제 연금으로 받는 게 있고요. 일시금으로 받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이제 종류별로 보면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다달이 받는 연금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조금 당겨서 받는 이제 조기퇴직연금, 또 이혼했을 때 받는 분할연금에서 세 종류가 있는데, 조금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교직원이 연금을 받기를 자기가 희망을 하고 10년 이상 재직했을 때, 이제 60세 이후에 자기 연금 수급 나이가 되면은 수령을 하게 됩니다. 보통 원래는 60세였는데 이게 점차 65세로 늦춰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면 될 것 같고, 일단 수급하기 시작하면 이제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교직원이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중간에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하잖아요. 이때도 또 소득이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최장 5년 정도 연금을 이제 당겨서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좀 빨리 받는 대신 네. 연금액이 조금씩 감액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년에 보통 한 5% 정도 감액이 되니까 5년 정도 다 당겨 받으시면 한 25% 감액돼서 원래 받으시는 금액의 한 75% 정도를 수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분할연금 제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네. 그러면 사학연금 불입하는 기간 동안 5년 이상 결혼 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
이혼을 하시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연금을 수령하실 시기가 되시면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수급 시기에 도달하고요. 자기도 이제 연금 수급 받을 나이가 되면 과거 같이 살던 기간 동안 형성한 연금 중에 일부를 나눠달라고 청구하는 제도가 이제 분할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연금으로 받으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네. 일단 이제 재직 기간이 10년이 안 되시는 분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일시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퇴직 일시금이라고 하고요. 재직 기간이 좀 10년이 넘더라도 이제 교직원이 원하면 이제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퇴직연금 일시금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 또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10년을 초과한 재직 기간 중에서 네. 일부만 또 일시금 받고 나머지 또 연금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요청하시는 사람들은 이제 퇴직연금을 공제한 일시금이라고 해서 이름은 그렇게 칭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뭐 일시금으로 받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걸 선호하고 어떤 게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뭐 제가 주위에 교직에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예전에 비해 연금이 뭐 크게 줄었다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학연금도 그러면은 공무원연금처럼 연금이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따라서 퇴직 시점에 따라서 연금 개시 나이가 다른데요.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2019년도에 연금 지급률은 1.812%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계속 매년 0.022%씩 인하시켜서 2035년이 되면 1.7%까지 지급률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소득 월액이 400만 원이고 재직기간이 30년이면 400만 원 곱하기 30년 곱하기 1.7% 하면 204만 원이 되거든요. 네. 근데 1.9%로 제도가 바뀌기 전이라면 228만 원 받으실 수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이후라면 204만 원을 받으시니까 좀 줄어든 셈이 되는 거죠. 다만 1996년 1월 이후 임용자들이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할 경우에 이렇게 지급 시기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 퇴직하신 분들은 예전 규정대로 60세부터 받게 되십니다. 그렇겠군요. 자, 사학연금도 유족급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족급여의 경우 국민연금이랑 좀 비슷한가요?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이제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교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게 되면은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하고 차이점은 국민연금은 재직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돼도 사망했을 땐 유족연금이 나가는 네. 부분은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을 수령하거나 뭐 조기 퇴직연금을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분이 사망했을 때도 유족한테 이제 유족연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받던 퇴직연금액의 한 60%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70%였다가 이제 60%로 네.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부가 같이 또 교직원이신 경우 계시잖아요. 예, 부부 교사분들 되게 많은데 네. 이런 경우에 살아계신 경우에는 두 분 다 이제 연금을 받으시는데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다 그러면 원래는 유족연금이 60%가 나와야 되는데 다 받지는 못하시고 자기의 30% 정도를 받고 자기 퇴직급여 같이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을 하시다가 회사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반대 경우도 있겠죠. 회사를 다니시다가 선생님이 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학연금도 내고 국민연금도 둘 다 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그러면 두 개의 연금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이렇게 두 개의 공적연금을 네. 함께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연계연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계연금은 둘 다 조정하지 않고 모두 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사학연금은 사학연금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지급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우리 좀 전에 우리 상무님이 말씀하셨듯이 연금을 둘 다 받다가 한 분이 돌아가셔서 유족연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과연 이건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인데 네. 그거는 각각의 연금 제도에 따라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데 돌아가셔서 유족연금이 발생한다 그러면 두 개를 다 받을 수 없는 이중
지급 금지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만 받고 그 다음에 유족연금액의 30% 정도를 받는 게 되는 것이고요. 두 분 다 이제 선생님이었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 중급 급여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가지고 유족연금액의 절반만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도 가입하고 계시고 사학연금도 가입하고 계시다면 노령연금은 둘 다 받고 네. 각각의 연금에 유족연금이 발생하면 각각의 연금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사학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모로 공무원 연금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사학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